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5월 13일 금요일 주말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새벽에 끝난 뉴욕 시장은 다우만 좀 밀렸는데 그것도 많이 밀리진 않았습니다만 0.3% 정도 밀려 내려갔는데 6일 연속 결국은 하락한 결과를 냈어요. 그렇지만 나스닥이나 S&P 500 이런 것들은 그 보합을 유지하면서 그냥 전체적으로 혼조세에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상승은 좀 아니더라도 일단은 하락을 멈췄다. 그래서 그 충격이 일단은 좀 상당히 좀 완화되는 거 아니냐 하는 느낌을 받았고, 이어서 시작되는 아시아권 증시는 이것 때문에 좀 이제 힘이 실려 있는 그런 경우였어요. 특히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어제로 만기가 끝났기 때문에 오늘 상당히 좀 자유로운 움직임을 보일 수 있을 거다. 특히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그래서 이 반등은 시작 전부터 예측이 됐지만 중요한 건 이 속도나 크기가 어느 정도였을까? 어느 정도 될까 하는 거였어요. 근데 오늘 의외로 좀 크게 나왔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시작부터 0.78%가 오르면서 이제 출발을 해서 이게 지속적으로 지수를 계속해서 밀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600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시장을 마감을 했고, 결국 외국인들도 6거래일 만에 이제 다시 순매수 우위로 이렇게 전환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제 마지막 시장 마감을 앞두고 외국인들이 좀 강한 매수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 이제 눈에 좀 띄었고요. 처음부터 시장은 기관들이 강력한 매수로 시작부터 끌고 나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좀 약간 매도 쪽에 잠깐 서 있던 외국인들이 기관이 강하게 치고 나가니까 금방 알았어요. 기관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도 그때부터 강하게 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제 시장 설명할 때 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은 최종적으로 646억을 순매수했고, 코스피에서 기관은 8,577억을 순매수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개인들은 지수가 올라가니까 따라서 올라가면서 매도를 늘려갔어요. 그래서 9천억이 넘게 9,068억을 순매도를 하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일 날 13일에 금요일인데, 금요일 날 오늘 코스피 종가는 2604.24포인트, 무려 어제보다 2.12%가 상승하면서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출발은 0.7% 이상 이렇게 푹 뜨면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이것도 계속해서 지수를 높여갔어요. 결국은 이 코스닥 시장에서도 기관 순매수 확대가 지수 상승을 견인했고, 뒤이어서 외국인들도 이제 순매수에 동참을 하고, 개인만 코스피 시장처럼 지수가 상승하는 거에 따라서 매도 물량이 나와서 오늘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외국인들은 1743억을 순매수했고요. 기관은 1285억을 순매수했고, 개인들은 2987억을 순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오늘 이제 코스닥 최종 지수는 653.08포인트. 그래서 코스닥도 어제보다 무려 2.33%나 상승하면서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코스피의 주요 시가총액 순으로 좀 중요한 것들을 보면, 오늘 이제 이슈가 됐던 이슈랑 맞물려서 좀 보면 삼성전자가 1,600원이나 올랐어요. 2.47%가 상승을 했습니다. 외국인들도 JP모건 같은 데는 좀 팔고 CS증권은 사고 이랬는데, 결과적으로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오늘도 824억을 순매도한 거로 집계가 됐고, 특히 이제 기관이 많이 샀어요. 기관이 삼성전자를 2,441억을 오늘 매수를 했고, 개인은 좀 뜨니까 1,630억을 순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LG에너지솔루션은 외국인들이 145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186억,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샀죠. 이거는 2차전지 이게 전기차 때문에 오늘 이제 이슈가 됐으니까.
근데 186억 기관이 산 것 중에서 연기금이 162억을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은 316억을 팔았고요. 그 다음에 SDI도 이제 이게, 오늘 25,000원이나 올랐죠. 2차 전지 쪽이니까. 이것도 공히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를 했어요. 외국인은 143억, 기관은 361억, 개인만 489억을 순매도하는 그런 모습이고, 또 오늘 그 이슈의 가운데 있는 현대차도 오늘 3.32% 6,000원이나 올랐어요. 역시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샀습니다. 외국인은 뭐 크지는 않지만 25억 정도 순매수했고, 기관은 249억을 순매수했고, 개인들이 253억을 팔았습니다. 오늘 이제 기아는 그 막판에 좀 밀리면서 가격이, 밀리면서 보합이 끝났는데, 뭐 전체적인 집계로는 외국인들이 한 201억 정도 샀고, 그 다음에 기관이 끝에 좀 팔았어요. 그래서 213억을 팔았고, 개인이 177억을 팔았고, 왜냐하면 이제 기아 같은 경우 많이 좀 가파르게 모양 좋게 올라와서 그 이익 실현하는 것들이 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고, 또 한 가지는 우선 앞에서 불러드린 그런 종목보다 일단 기아는 시가총액에서 10위권에 있잖아요. 그리고 전체 시가총액 그 차지하는 비율이 1.47%니까 이제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슈를 보면 오늘 이제 현대기아차죠. 이게 현대기아차, 또 현대기아차에 납품이 예상되는 자동차 부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많이 올랐는데, 이거는 바이든 대통령 방한 때, 이건 뭐 거의 뉴스에 다 나와서요. 예. 저도 이제 뭐 보내드렸지만, 어차피, 미국 전기차 공장 건립 발표한다, 이런 거죠. 발표 예정이 아니라 이건 뭐 발표한다 거의 이제 정해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방문하고 있을 때 미국 그 조지아주에 70억 달러, 우리 거의 9조 규모의 공장 건립 계획. 그래서 미국을 겨냥한 이제 전기차 생산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에 따르는 이제 부품 업체들도 오늘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우리가 얘기했지만 한국에서 전기차를 만들어 미국을 수출하는 일은 이제 점점 줄어들거나 거의 없어지고, 이제 미국은 자국 생산한, 그게 이제 현대가 됐건 뭐가 됐건 이제 자국 생산한 자동차를 미국에서 팔게 하려는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제는 이제 부품 쪽이 그쪽하고 또 이렇게 되지 않을까. 뭐 비슷해요. 가는 길이 2차 전지나. 그 다음에 이제 전력 설비 관련주들이 오랜만에 움직였어요. 근데 이거 왜 그러냐 하면 삼성전자가 그 반도체 생산 능력을 증대하기 위한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언제 했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역시 방한할 때 삼성 공장을 방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그 삼성이 뭔가 왜냐하면 이게 반도체가 미국 입장에서는 뭐 TSMC도 있지만 한국 삼성전자에도 굉장히 공을 들여야죠. 이거는 좀 그 전략적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이 페이즈 사업이라고 그러죠. 이게 한 페이즈당 보통 이제 이런 전력 설비에 관련된 발주 물량이 1,000억 규모래요. 그럼 보통 이제 공장 하나 우리 이제 P3, P2 이렇게 공장 하나 하면 그게 한 4개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거죠. 근데 이제 이 배후를 살펴보면 요새 이제 계속 현대차도 얼마 전에 LNG 발전소,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철소가 자생적으로 자기네가 전기 만들어서 자기네가 쓰는데, 요새는 반도체도 SK 하이닉스도 얘기했죠. 반도체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 전기 내가 만들어 쓴다. 이제 이걸로 가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제 탈원전 계획을 지난 정부가 많이 하면서 지금 이제 그게 정책이 폐기돼서 새롭게 나가지만 이게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되는 거는 또 힘들어요. 그리고 막 그렇다고 원전만 늘려놔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산업의 중추적인 거를 만드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전기에 문제가 생기면 한번 잠깐 몇 초만 나가도 몇백억씩 손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요새 이제 자꾸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삼성이 뭐 미국에다가 공장 짓고 이럴 때 보면 그 주에서 그 제일 먼저 신경 써서 해주는 게 이제 전력이에요. 근데 우리는 조금 그거 얘기 들어보니까 글쎄요,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 뭐 댓글에 달아도 잘 안 그렇다 그래요. 정부가 그거를 우리는 이제 한국전력이죠. 예. 그런데 이제 한국전력이 아시지만 지금 굉장히 적자가 누적돼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배전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내전기 내가 챙기자 뭐 이런 쪽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앞으로 많이 주요 산업에서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UAM 그 도시 항공 모빌리티하고 뭐 드론 쪽 관련된 것들이 또 움직였는데, 이거는 뭐 정부가 이미 이제 공약으로 UAM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1조 6천억 규모의 R&D 프로그램을 출범시켰다. 이런 소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R&D 프로그램이 뭐냐면, 이게 뭐, 이 도시항공 모빌리티 UAM에 대한 어떤 그 인증 기준도 좀 마련해야 되잖아요. 이게 막 지멋대로 만들어서 다닐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움직이는 물체잖아요. 공중을 날아다니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버티포트라고 하는 계류 착륙장 뭐 그런 거, 뭐 또 인프라 이런 것도 구축해야 되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이제 연구 프로젝트죠. 그런데 정부가 2025년까지 이게 상용화 서비스를 도입하고 2030년에 완전 그 상용화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쪽 관련들이 좀 올랐고, 그다음에 이제 뭐 비철금속 또 알루미늄 가격 막 오르고 그러니까 오늘 또 이제 보니까 비철금속 쪽 주식들도 오늘 좀 상대적으로 강하게 뭐 움직이는, 오늘은 뭐 바스켓 매매가 있어갖고 그냥 다 올랐습니다. 그렇게. 예.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뭐 전기차 이슈가 되니까 2차 전지 또 2차 전지 관련 소재들 이런 것들도 오늘 이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모처럼 큰 폭으로 올랐으니까 웬만한 이슈가 있는 것들은 다 오늘 움직였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을 좀 들여다보면 이게 금요일 시장에 일단 뭐 우리가 이제 이런 시장을 베어마켓 랠리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장이 볼마켓으로 간 건 아닌데 베어마켓인데 요 안에서 이제 랠리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미 이름에서 제한적 상승을 의미한다 하는 걸 우리가 이제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어찌 됐건 진짜 그동안 우리 그냥 시장의 숨통을 꽉 막아놨었는데, 일단 숨통을 틔웠다는 거에서, 뭐 이게 제한적 상승이라도 반등의 의미는 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다만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어지는 걱정이랄까, 궁금증이랄까, 그게 뭐냐면, 그럼 이번에 어디까지 얼마나 갈까? 베어마켓 랠리가 어디까지 가는 거냐? 이런 거를 이제 또 좀 알아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주식시장에서는. 그럼 먼저 이제 지금 상황을 좀 정리해 보면, 어제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닥을 나타내는 이제 몇 개의 시그널이 있는데, 뭐 모두는 아니지만 일부가 좀 이렇게 나타났잖아요, 오늘.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뭐 무지 강한 랠리가 계속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 그래도, 일단은 여기서 바닥점을 한번 또 확인시켜준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최근에 바닥 논쟁을 많이 하는데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또다시 이제 바닥권 인증을 해줬는데, 물론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다른 악재가 또 두들기면 더 밀려 내려갈 수는 있지만, 일단 오늘까지의 상황에서는 그렇다. 그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오늘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외국인들이 거의 1조에 가깝게 선물을 매수했어요. 그러니까 뭐 6거래일 만에 뭐 거래소 시장에서 코스피 시장에서 600억 넘게 사준 거, 이거는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밑을 보면 선물을 오늘 샀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보면 이게 그 선물 매수는 오늘 꼭 그 숏 커버리지 들어간 것 같은 그런 성격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 지난 3, 4, 6일, 9일, 10일까지 외국인들이 선물을 엄청나게 팔았잖아요. 그래서 그 판 가격보다 오늘 가격이 오늘 345.70에 끝난 것 같은데, 그러면 뭐 344, 뭐 끝에 들어 올렸으니까, 그러니까 들어 올리기 직전까지 하면 거의 뭐 344. 어쩌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그 며칠 전에 얘네들이 막 팔 때가 349, 8, 7 이럴 때예요. 이럴 때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적자는 수익이 나죠. 이게 일종의 공매도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높게 팔고 낮게 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쇼커버리지 같은 느낌이 든다. 그게 아니면 뭐 거래소에서 저렇게 찔끔 살 이유가 없죠. 진짜 이제 한국 시장 좋아진다 그러면 양쪽에서 다 해야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주로 이제 이렇게 보니까 비차익 매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미결제가 줄어들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상당히 쇼커버리지 성격이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현물 입장에서 보면 삼성전자도 뭐 66,600원 666 그래서 기분 나쁘다 이러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요새 이제 기준점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 밑에서 커버 들어가면 뭐 그렇게 나쁜 가격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또 이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베어마켓 랠리, 그러니까 베어마켓이라는 게 장이 나쁜데 뭔 랠리가 있냐 하는 게 되게 이 베어마켓 랠리를 일으키는 그 촉발이 이런 이제 숏커버리지 성격의 매매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완전히 그런 것 때문에 막 바스켓, 그러니까 뭐 아까도 잠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어제로 이제 만기가 끝났으니까 오늘 되게 홀가분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스켓으로 사는 쪽은 비차익 매수를 좀 한 것 같고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이미 이제 이름에서 나타났듯이 이 베어마켓 랠리라는 게 한시적으로 올라간다. 이거는 이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럼 이 시장이 그런 이제 이렇게 방향을 돌리려면 뭐가 필요하냐 해서 우리가 두 개를 짚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 인플레이션 피크 쳤다. 이런 인정. 또 하나는 환율 피크. 이거였잖아요. 근데 인플레이션 피크에 대해서는 좀 설득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CPI에서 이제 발표된 PPI도 전월 대비 0.5, 뭐 전년 동월 대비 뭐 11%니까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피크 쳤다라는 얘기는 아직은 좀 시장에서 설득력이 없어 확신을 가질 수는 없지만 오늘 이제 우리 환율을 보니까 오늘 이제 환율이 1284원 20전으로 끝났어요. 그러면 하루 사이에 4원 40전이 원화가 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환율이 떨어진 거예요. 그렇게 내려옴으로 해서 그러면 맞아. 그러면 1290원 근처까지 갔던 게 그게 환율 피크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환율 피크 치면 외국인이 돌아온다며. 근데 마침 외국인 오늘 샀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어요. 뭐 조금 성급한 기대이긴 하지만 완벽하게 무르익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냥 제 생각엔 본격적인 매수는 아닌 것 같고 숏 커버리지 해놓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본격 매수로 들어가요. 막 현물도 매수하고 뭐 비차익 말고 차익 매수도 하고 이제 만약에 이런 게 이제 일어나면 시장이 강해질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제가 뭐 점쟁이처럼 그럴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다음 주에 봐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하나. 그래서 이게 아니네 쇼커버리지하고 만 거네 아니 조금 더네. 근데 뭐 예상대로 만약에 이제 그 차익 매수도 막 들어오고 다음 주에 막 그렇게 된다면 시장은 조금 더 갈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거 안 하면 또 못 가요. 우리끼리는 못 간다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도 좀 다행인 건 뭐냐면 그나마 이제 시장이 좀 안정감을 여러분 하루만 이렇게 돼도 굉장히 마음이 안정이 되시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부족한 게 본격적으로 외국인들이 현물에서도 사서 들어오려면 저 원달러 환율이 조금 더 떨어져서 이게 그냥 단기적인
환율 하락이 아닌 추세적인 하락을 좀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1284원 20전이라는 자리가 되게 애매모호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봐야 되겠어요. 역외 환율도 보고, 우리 이제 장 안 열려도 그런 거를 좀 따져보고, 다음 주에 이제 그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다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래도 다행이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그럼, 이게 외국인들이 월요일부터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모르는 걸 갖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두 가지로 해볼 수 있잖아요. 하나, 그냥 오늘 이러고 월요일부터 아니다 또, 그러면 그래도 오늘 좀 2600 이상으로 올려놨으니까 그나마 다행이고, 만약에 이제 쟤네들이 월요일 날부터 생각 바꿔갖고 차익 매수 이런 것도 막 들어오고 그런다. 만약에 이제 만약에 그런 게 시장에서 보인다. 그러면 조금 더 가죠. 더 가면 어디까지 가냐. 근데 제 생각엔 그래봤자 여기서 플러스 한 100포인트, 코스피 기준 100포인트, 110포인트, 이 정도 밖에 못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게 지금 바뀌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그게 가뭄의 단비죠.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만에 하나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우린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럼 지금 빨리 월요일이라도 빨리 사서 그거 올릴 때 이거를 해야 되나? 아니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을 그때 어떻게 적절하게 일부 남겨두고 일부는 털어내고 해야 되는가? 그런 거를 이제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5월 18일 날, 하겠다는 것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오늘 금요일인데 올라서 주말은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보내실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금요일이니까 어김없이 제가 슬곤생에 연주, 우리 당원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신청해 주신 거라 제가 연습도 요새 바빠서 연습 못하는데 하여튼 억지 해서 올렸는데, 시간 있으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옛날 이야기라고 된 노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월 18일 날 오후 저녁 7시 30분에 줌으로 제가 이제 라이브를 하는데 그 라이브 신청하시고 또 많이 질문을 주셨어요. 나 이런 거 알고 싶다. 아마 그 직원들이랑 통화하면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거 이제 계속 저한테 전달되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남석관 회장님 모시고 한 100분가량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코로나 이거 이제 격리 끝나고 그래서 이렇게 막 오프라인으로 지방 도시도 막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또 그러면 시간도 많이 준비하는데 걸리고, 또 그렇잖아요. 언제 이거 시장하고 좀 동떨어진 상황에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부랴부랴, 요새 비대면으로 하도 줌으로 하는 거 익숙해져 있으시니까,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거는 이 영상 밑에 고정 댓글에 제가 또 달아놓고, 또 100만 개미 커뮤니티 있잖아요. 거기 가시면 어떻게 하는지 다 적어놨으니까 글로 해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제 줌은 앱스토어에서 내려서 줌 앱이 깔려 있어요. 여러분이 보시죠. 그거 까시고, 그 다음에 신청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글로 신청하면 여러분들한테 아마 월요일쯤 패스워드를 드릴 거예요. 그래야 이제 거기 참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간 다음 주도 이게 오르긴 했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결론을 잡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무척 바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우연히 잡았지만 18일날 저녁 때 참 좋은 것 같아요. 시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하지 마시고, 이거 돈 안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줌 깔고 이러긴 하시지만, 가능하면 좀,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투자 설명회를 현역 때는 좀 했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KBS 1 가정저널에 그때 당시만 해도 이렇게 주식 얘기하는 데가 많지가 않았으니까, 그때는 이제 지방 총국을 돌면서 이렇게 하면 부산, 대구, 광주 이런 데 가면 막 2,000명, 3,000명 이렇게 오셨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때랑 많이 달라졌지만, 그래서 이제 줌에 저희가
줌에서 받을 수 있는 인원으로 많이 넓혀놨어요. 몇천 명이 오셔도 수용할 수 있게.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간 이제 주말 잘 보내세요. 늘 말씀드리지만 뭐 주말에 우리가 걱정한다고 주가 오르는 거 아니니까. 그리고 잘 쉬셔야 이제 다음 주 아주 빡빡하고 번잡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가 다음 주 또 시장과 싸워서 이기죠.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월요일 날 장 끝나고 나서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